안녕 얘들아, 진짜 오랜만인데. 그래, 오랜만이야. 오늘 내가 소개할 책은 이 책인데, 나도 리더가 될 테야 라는 책이야. 나도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진짜 약간 혁신적인 어떤 키워드 같은 거였거든. 그래서 학교에서도 뭔가 특강을 한다고 하면 리더십 특강이 진짜 많았고, 막 어떤 게 좋은 리더인지,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강의나 글 같은 걸 학교 다니면서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 이 책 역시 나도 리더가 될 테야라는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세상을 움직인 리더십이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책이야. 나 이 책을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소개해 줄 텐데, 여기에 보면 어떤 리더십이 있었던 위인들이 6명이 나와. 근데 그 6명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소개를 해줄까도 싶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 네, 이 책의 뒷면이야. 이 책은 어니스트 세클턴, 줄리우스 시저, 마리아 몬테소리, 정주영, 황희, 그리고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도 3분 계시고 외국인들도 3분 계시는데, 이 위대한 6명의 인물들이 어떻게 각자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갔는지, 이 사람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하고 본받을 만한 가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야. 여기 있는 6명 중에 너희들이 아는 사람 아마 선덕여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덕여왕 다들 누군지 알아? 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속 인물이 선덕여왕이었어. 왜냐면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중에서 신라의 위대한 여왕이었던 선덕여왕의 위인전을 읽고 나는 이유 없이 선덕여왕을 굉장히 존경했었거든. 이 책을 보면 선덕여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줄게. 선덕여왕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는 우선 모란꽃 사건이 있어. 중국에서 어떤 그림을 보내왔는데 매우 아름다운 꽃이었던 모란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어. 그런데 선덕여왕은 모란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이 꽃은 매우 아름답지만 향기는 없을 것이옵니다 라고 선왕 왕에게 말했어.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향기가 없을 리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결국 그 모랑 함께 온 모란 씨를 땅에 심어보고 실제로 그 이듬해 봄에 모란이 정말 향기가 없는 꽃인지 알아보기로 했어. 그런데 정말로 모란꽃에선 향기가 나지 않았어. 이를 선덕여왕이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중국에서 가져온 병풍이 그려진 모란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 모란에는 주변에 나비나 벌이 단 한 마리도 없어. 나비나 꽃은 어 나비나 벌 같은 동물들은 꽃이 있어 향기가 날 때만 나비들이 날아들곤 하지. 그래서 선덕여왕은 어린 시절 이 그림을 잠깐 보고서도 향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챈 거야. 그 다음 일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 선덕여왕이 여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갑자기 궁궐 서쪽의 어떤 계곡에서 갑자기 개구리가 울 때가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개구리가 우는 철이 아니었고, 개구리가 그 시점에 우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 그래서 선덕여왕은 이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조금 있다가 궁궐 서쪽에 있는 여근담이라는 계곡에 적군이 숨어 있을 것이라며 그곳에 가서 적군들을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치라는 내용을 말하지. 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선덕여왕은 개구리가 어떤 절에 있는 연못에서 우는 것을 보고 이 많은 것을 유추해냈다고 해. 우선 때도 아닌데 개구리가 갑자기 운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변이 생겼다는 말인데, 그것은 아마 적군이 쳐들어왔음을 의미하지. 그리고 개구리는 어떤 연못에서 울었어. 그런데 그 우러댄 연못의 이름은 옥문이라는 연못이었는데, 옥문이라는 이름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이름이었대. 여성은 음을 상징하고 음을 생각하러 따지면 흰색을 따진대. 그리고 흰색은 서쪽을 말하기 때문에 궁궐 서쪽 어느 쪽에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고 선덕여왕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선덕여왕은 부하들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궁궐 서쪽에 있는 한 여근곡이라는 곳을 치도록 하고, 거기에는 과연 백제군이 숨어 있었지. 그래서 선덕여왕은 효과적으로 적군을 퇴치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해. 물론 여기 있는 선덕여왕에 관한 일화들이 모두 실화는 아닐 거야.
어떻게 사람이 모란 그림을 보고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저 개구리가 운다는 것만으로 적군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겠어. 사실 그런 것보다는 선정여왕은 어떤 외국 사신이 보낸 그림을 보고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 즉 외교 관계나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났다는 것, 또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적군의 음식을 예측했던 것처럼 평소에 적군의 움직임이나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현명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항상 잘 세워놨다는 의미가 되겠지. 이렇게 선덕여왕은 특유의 지혜와 지혜로움과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선덕여왕의 리더십을 이루었다고 해. 지혜로움 외에도 선덕여왕이 가진 능력이 굉장히 많았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 신분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자질을 정확히 보는 능력, 인대를 등용하는 능력도 있었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많은 리더십을 가졌던 선덕여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감동시키는 부드러운 능력과 어떤 부드러운 포용력 그리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 신라의 백성들이 선덕여왕을 잘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게 바로 리더십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퍼뜨려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르는 인물.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기질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야. 이 책은 선덕여왕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열심히 쓰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화를 읽다 보면 너희들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아, 나도 이렇게 부드러운 리더가 되고 싶다. 혹은 지혜로운 리더가 되고 싶다. 혹은 굉장히 매사에 공평하고 냉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성격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너희들이 본받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장점 중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가졌던 리더십과 비슷한 항목이 있는지, 혹은 내가 닮고 싶은 면이 있는지 찾아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성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나는 선덕여왕을 좋아했지만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의 훌륭한 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 너희들도 이 책을 꼭 재밌게 읽었으면 해.